자, 이번에는 help를 보겠습니다. 5번이죠. 자, help는 그냥 돕다라는 단어에서 크게 뜻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help도 해석하기가 좀 힘든 단어예요. 생각보다. help라는 단어가. 자, 우선은 help 다음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이상하다. help는 돕다니까 뒤에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수식어가 나오지? 라는 거죠. 이 help가 완전자동사로 사용되면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도움이 되다라고 하면 요 it to라는 가주어 진주어, 우리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라는 말에 좀 더 익숙하죠.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패턴이 나오는 순간 도움이 된다, 동사원형 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패턴 모르면 또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라고 막 해석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help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사를 돕다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돕다라고 해석할 때요, assist란 단어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aid란 단어도 가끔씩 돕다라는 뜻으로 가끔씩 쓰이죠. help가 만약에 명사로 사용하면 도움이 되겠고, aid는 도움이란 뜻도 있고, assist는 assistance 그러면 도움이란 뜻이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끔씩 help 뒤에 out이 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돕다가 되는데 더 크게 뭔가를 도와줄 때 쓰는 말이 help out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저거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죠. help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있으면 요 녀석이 목적격 보호가 되고 이 help는 준사역 동사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help 앞에는 주어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돕다가 돼요. 돕는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목적어와 모든 목적격 보호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이가라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목적어 이가 뒤에 동사원형 투부정사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가 돕는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help 준사역 동사의 해석법입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투부정사 온다는 다 알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해석시키면 이상하게 해석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help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고 목적격 보호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왜 목적어를 생략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략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보통은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즉 people 또는 people 대신에 us, you 이런 식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 어떤 목적어가 들어가는지 이때도 생략은 할 수 있는데 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땐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석하면 똑같아요. 위에 그 목적어만 없애면 됩니다. 주어가 돕는다. 동사원형 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답지, 그러니까 해석해놓은 답지를 보면 대부분 다 어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완전히 답지들은 의역이잖아. 특히나 EBS 책 보면 의역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 문장을 해석한 건지 아닌지 그런 의심조차 들 정도로 의역을 많이 해놓습니다. 항상 영어 문장은 직역을 하고 직역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항상 직역을 하고 이해해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cannot help ing 맞죠? 요거는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have 할 때 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요거 놈하고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게 뭐가 있다 했습니까? cannot help, help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but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have 할 때는 어떤 표현이었었죠?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다 뒤에 나오는 품사가 다르니까 예전에 고3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help 다음 뭐게? ing. help but 뒤에 뭐게? 동사원형.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뒤에 뭐게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뒤에 품사가 정해지니까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죠. 이 녀석은요. help A with B로 많이 배우잖아요. 주어가 돕는다. 그 다음에 명사원을인데 명사원이 명사 to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중학교 때 여기 명사 두 번째 명사 자리에 홈워크 많이 들어가잖아요. 홈워크. 숙제하는 걸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고등학교 때도 가끔씩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help는 명사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럼 명사로 사용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도움이죠, 도움. 그러면 도움할 때 또 ai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assistance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help가 도움이라는 명사로 사용할 때 이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of great help가 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러면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요거 문법을 좀 하나 알아놔야 돼요. of 더하기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다라는 문법이 있죠. 추상명사가 뭡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 근데 이 추상명사 자리에 주로 help, 예를 들면 중요성, importance 들어가면 중요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of use. 그러면 유용한이란 단어가 되고요. 가끔씩 of no use가 되면 쓸모없는 이라는 useless가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시까지도 좀 외워놓으세요. of 더하기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help가 추상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of great help라는 표현을 좀 외워놓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help죠? 자, 그럼 이제 help는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문이 있을 건데 help는 굳이 글쎄 해석 뭐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킵인데 이번 영상은 킵까지만 할게요. 원래 킵 다음에 stay가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이 킵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적어놓고 외우고 등등 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킵을 가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걸 우리 중학교 때부터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명사를 보관하다, 그 다음에 보유하다, 그리고 유지하다입니다. 근데 유지하다 할 때는요, 여기다 괄호, 뒤에 명사만 나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만 딱 나와 있을 때는 보통은 뭐다? 보관하다, 보유하다 라는 뜻으로 엄청나게 쓰인다 라는 거. 그러면 이번엔 킵 뒤에 명사가 있는데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면 형용사, ing 현재분사, ed 과거분사 이 세 가지가 싹 다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유지한답니다. 이럴 때 유지하다가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니까 명사를이에요. 똑같습니다. 명사를. 그러면 뒤에 형용사 나오면 원래 해석은 이겁니다. 형용사 상태로. 그런데 어떤 쌤들은 형용사 하게 이렇게 해석하게끔 시키는 쌤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킵은 형용사 상태로 유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한다. keep the door open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분사가 나오면 현재 분사는 진행 또는 능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ing 하는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면 pp는 수동이니까 당연히 뭐뭐 된 상태로 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한다. keep the door closed 라는 pp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있고요. 자, 이번엔 keep 뒤에 어떠한 품사가 나올 수 있냐 라는 거죠. 다른 품사, 즉 명사가 안 나오고 여기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있잖아. 요 keep 대신에 stay를 써도 돼요. stay 형용사를 써도 형용사 상태를 유지하다. 이때 stay는 머무르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건 이번엔 전치사 on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생략되고 ing. 요 중학교 때
뒤에 투부정사 오는 동사들, 뒤에 동명사 오는 동사들 할 때 keep 뒤에 동명사 온다라고 아마 외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ing는 전치사 on의 목적어고 이 on이 생략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ing 하다잖아요, 이거. 그래서 외국인 만나서 쭉 가세요 할 때 우리가 keep going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 하다는 continue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continue. to 더하기 동사원형 써도 되고 continue는 ing를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go on ing입니다. 요렇게 go on ing도 계속해서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참고로 go on에서 on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keep on에서 on은 주로 생략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keep은 관용적 표현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달달달달달 외워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자, 아까는 주어 더하기 keep 더하기 명사 더하기 그냥 ing 현재 분사 왔죠. 근데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from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의미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막는다죠. 가운데 있는 명사가 ing 한 것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from은 해석하지 않는다. 않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요때 아마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 구조에서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세 가지가 더 있잖아요. stop도 있고요. prevent도 있고요. 그리고 deter까지요. deter도 있죠. 요렇게 됩니다. 나중에 꼬리가 긴 동사 할 때 요걸 또 쌤이 써줄 겁니다.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자, 우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 keep away from 이라고 되어 있죠. 요 녀석은 명사를 멀리하다. 또는 가끔씩 어떤 쌤들은 피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는 쌤도 있어요. 그때 요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stay입니다. 그래서 keep과 stay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피하다 할 때는 뭘 쓸 수도 있습니까? avoid. 다 알고 있죠? 뒤에 동명사 나오는 애. 자, 그 다음에 keep up with는 명사를 따라잡다죠. 우리가 보통 뛰어서 누군가를 따라잡을 때도 이 단어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못다한 공부를 따라잡다 또는 세상 물정을 따라잡다 할 때도 keep up with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catch예요. 이번엔 catch up with가 되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다 쓰냐?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왜 안 지워져? 그냥 오른쪽에 적어야 되겠다. catch up with. 요렇게 써도 된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keep an eye 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확한 뜻은 명사를 예의주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뭔가를 살필 때 예의주시하다 라고 해석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거는 keep in touch with. 요때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또 stay예요. stay in touch with는 명사와 연락을 유지하다입니다. 아이고, 명사와 연락을 유지하다.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몰랐으면.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keep track of. 얘는 두 가지 뜻입니다. 명사를 추적하다. 그리고 명사를 기록하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해 두다라는 뜻인데 기록하다. 그럼 기록하다 할 때는 당연히 record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좀 많죠. keep 명사 under control은 명사를 통제 아래에다가 유지하다니까 통제하다가 돼요. 즉 control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겁니다. control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eep in mind라고 되어 있죠. keep in mind. 자, 이 녀석은 뭐 워낙 많이 나와서 명사를 명심하다죠. 이거 명령문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잠깐만, 요거와 똑같은 말이 우리 곰탱이 요거는 뭘까요? 배열이죠. bear in mind도 많이 씁니다. 다만 bear in mind는 무조건 명령문에서만 사용해요. 이 bear이 마음속에 담아두다 할 때 담다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 가능하고요. 그래서 bear in mind를 쓸 때는 명령문이다 라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keep in mind에서 목적어 길면 이렇게 대절을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면 명심하다가 되겠고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명사 다운이 있습니다. 명사를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제하다. 요거는 자주 안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다. 왜냐하면 억제하다가 suppress가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suppress를 억제하다로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까지가 킵입니다. 킵은 외울 게 많아요. 관용적 표현, 즉 수어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읽고 알겠죠?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는 복습입니다. 복습. 자, 고생했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